We are not going back.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면택 기자입니다. 대선을 6주 앞두고 분석한 WKTV 대선 특집 세 번째 편입니다. 11월 5일 대선일까지 이제 꼭 6주일 42일 남았습니다. 이미 주사위가 던져지고 유권자들의 투표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미네소타, 사우스다코타 등 3개 주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조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직접 둘러본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청사에서는요, 조기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이 긴 줄을 서서 30분 정도씩 기다렸다가 투표하는 열기를 첫날부터 보였습니다. 대선 특집 세 번째에서 첫 주제는 선거일은 바짝 다가오는데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는 서로 상반된 선거전을 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선거전이 효과를 거둘 것인지, 유권자들은 과연 어느 후보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줄 것인지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해리스 후보의 캠페인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스타파워 공중전입니다. 전당대회에서부터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후보들이 총출동해요, 해리스 후보를 총력 지원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제는 대중 스타들까지 나서서 스타파워로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해리스 지원에 나섰습니다. There's so much at stake in this election, and ultimately the question before us is what kind of country do we want to live in? And the beauty of a democracy, as long as we can hold on to it, the beauty of a democracy is each of us has the power. Each of us has the power to answer that question. That's right. Everybody on this call and beyond has the power. 3대 블루월 중에 한 곳으로 반드시 이겨야 하는 미시간에서 열린 오프라 윈프리 쇼에 해리스 후보가 등장해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할리우드 스타 못지않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유명 토크쇼답게 해리스 후보는 조크와 유머를 곁들여 낙태의 문제와 총기 문제 등에 중점을 두면서 답변을 해 청중, 시청자,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유명 여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토론 승리를 확신한 해리스 후보를 공식 지지 선언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광팬들을 스위프티들로 부르고 있다는데요. 이들이 대거 유권자 등록에 나서 해리스 후보에게 쏠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해리스 공식 지지 선언한 날에만 스위프트들이 40만 명이나 정부의 유권자 등록 사이트인 voter.gov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일러 바람을 우려한 듯 트럼프 후보는 노골적으로 나는 테일러를 미워한다,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위협적인 글까지 게시해 스위프트 팬들과 척을 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둘째 온라인 공중전에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걷었지만요, 온라인 광고에 쏟아붓는 돈은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주로 선거 광고를 내보내고 있고 유튜브, 틱톡 등에도 가리지 않고 거액을 퍼붓고 있습니다. 7대 경합지 공중전에 쏟아붓고 있는 텔레비전 등 모든 선거 광고 예산도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후보의 전략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첫째, 후보 홀로 오르는 솔로 무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보다 인기 있는 스타들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인 듯 시종일관 거의 솔로 선거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7대 경합지들도 주로 돌고 있지만요, 한시가 급한데도 아무리 해도 이기지 못한다는 민주당 하성을 꼽히는 캘리포니아, 뉴욕,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공화당 하성 몬태나 등도 방문하는 이례적인 선거전을 펴고 있습니다. 대신에 말만 하면 소란스럽고 논쟁을 부채질하는 언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에서 IT 이민자들이 개나 고양이를 잡아먹고 있다는 이민자 혐오 발언을 전혀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머지않아 현지에 직접 방문해 아마도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발언까지 해서 소란과 논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토론 발언 하루 전날에 러닝메이트이자 오하이오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인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이미 소셜미디어에 이민자 혐오 내용을 미리 퍼뜨린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측 인사 9명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세 번째 대선 도전인 이번 선거전은 보다 잘 짜여지고 신중하고 대통령까지 지낸 트럼프답게 펼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선거전을 보면요, 누구도 자제시킬 수 없는 못 말리는 선거전으로 벌어지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셋째 주변 인물들 때문에 깊은 수렁에 더 빠져들 위험에 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합지족의 한 곳인 노스캐롤라이나가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마크 로빈슨 공화당 주지사 후보가 스캔들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마크 로빈슨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주지사 후보는요, 자신을 블랙 나치로 자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해 포르노물을 자주 즐기면서 성적인 코멘트까지 단 것으로 언론에 의해서 폭로됐습니다. 본인의 주지사 선거를 완전히 망쳤을 뿐만 아니라요, 연방 하원 의원 또 대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캠프에 두 사람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2016년 캠페인 매니저였던 코리 루완도스키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추문으로 피소돼서 물러난 후에 지나친 음모론자로 차단당하고 있는 31세 여성 로라 루머와 전국 일주를 막 시작한 때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트럼프 후보가 말썽만한 코리 루완도스키를 다시 불러들인 데다가 지나친 음모론자로 공화당 내에서도 차단당하고 있는 31세 여성 로라 루머를 곁에 두고 있는 한 이렇게 이상한 선거전을 계속 펼칠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자는 숫자 게임입니다. 대표적으로 장바구니 물가 급등을 부각시키고 있는 트럼프 후보, 반면에 물가도 올랐지만 미국민들의 임금, 즉 근로소득, 가처분 소득도 더 많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해리스 후보가 숫자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들은 경제와 물가, 국경, 낙태 문제 등입니다. 이슈 대결로 가면은 트럼프 후보가 유리할 것인데 자주 무리수를 두다 보니 효과적인 공격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되치기 당하기 일쑤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아래서 3년 반 동안 물가가 21%나 급등해 가구당 28,000달러나 더 지출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내건 가구당 28,000달러 추가 지출은 연방의회 내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공화당 측 인사들이 계산하는 것을 인용한 겁니다. 공화당 측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년 반 동안 19.4% 급등했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같은 양으로 구입하면 가구당 연간 28,000달러나 더 쓰게 됐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트럼프 후보의 같은 장바구니 물가 급등에 따른 28,000달러 추가 지출 주장이 맞는 것이다, 일리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진영에서는 같은 3년 반 동안 미국민들의 임금도 대폭 상승했는데 트럼프 후보 측은 물가 급등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민주당 측은 같은 기간인 3년 반 동안 미국민들의 임금은 35,400달러나 늘어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중반부터는 물가 인상보다 임금이 더 올라 미국민들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으며 지갑이 더 두터워졌다고 민주당 측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출범 이후 3년 반 동안 물가 급등으로 가구당 28,000달러씩 더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도 35,400달러나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 가구들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7,000달러 더 늘어나 지갑이 그만큼 두터워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인들이 같은 물건을 같은 양으로 살 경우 3년 반 동안 물가 급등으로 가구당 905달러를 더 지출하고 있는 반면에 1,073달러를 더 벌어 더 쓸 수 있게 된 것으로 비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경제부와 물가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더 잘할 것으로 신뢰한다는 의견이 10포인트 이상 높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거의 같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대선 6전 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선거인단은 538명이고 그중 과반인 270명에 도달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538.com이 있습니다. 전국 지지율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중요치 않고 7대 경합지 승부에 온통 시선이 쏠리게 됩니다. 7대 경합지들의 현재 지지율과 이에 따른 270 투윈에서의 선거인단 맵으로 승자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현재 선거인단은 맵을 보면요, 7대 경합지들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백악관 주인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7대 경합지들 중에서는 가장 큰 표밭인 펜실베니아 19명이 최대 표밭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명씩인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가 있습니다. 또 미시간이 15명, 위스콘신이 10명, 서부의 애리조나가 11명, 네바다가 6명입니다. 이 가운데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이 세 개 주를 블루월, 즉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고 있고요. 여기서 해리스 후보가 반드시 이겨야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노스캐롤라이나 16명, 조지아 16명, 서부 애리조나 11명, 이 세 군데는 레드월, 즉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곳을 또 반드시 이겨야만 트럼프 후보에게도 백악관 입성의 꿈이 생깁니다. 네바다 6명도 중요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합지 중에서 최대 표밭인 19명의 펜실베니아는 누가 승자가 될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왜냐하면 RCP,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종합 결과에서도 0.7포인트 차이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소폭 우세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오차 범위 접전, 초박빙 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시간 블루월은 해리스 후보가 1.7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위스콘신은 1.0% 해리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3개 주를 해리스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선거인단이 270명으로 당선에 꼭 필요한 매직 넘버에 도달해서 47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대 표밭인 펜실베니아 승자를 아직 속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11명을 다시 경합지로 분류하게 되면요, 이 해리스 후보가 확보하고 있는 선거인단은 251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게 됩니다. 그 경우 해리스 후보가 노스캐롤라이나 16명을 이기더라도 267명에 그치기 때문에 역시 270명에 미달해서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펜실베니아를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노스캐롤라이나 16명과 네바다 6명까지 이겨야만 273명에 도달해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트럼프 후보가 펜실베니아 19명을 이기게 되면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238명을 확보하게 되고요. 여기에 노스캐롤라이나 또 조지아까지 이기면 270명에 도달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겁니다. 따라서 펜실베니아를 누가 차지냐에 따라서 백악관 주인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미국 대선일의 판세를 분석해본 대선 특집 3번째 편을 마치겠습니다. 한면택 기자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